자, 26년 1학기 중간 연간고 1학년 분석 및 풀이 영상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계산 문제가 많죠.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였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하면 나머지 정리 맞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맞죠? 자, 그래서 특히 2차 방정식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문제랑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최대 최소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예상했었는데 연간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로 나왔었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는 이제 나머지 정리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문제 중에서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 이제 4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이제 발췌해 왔고,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평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문제 나올 거다 라고 예상했던 문제들 있죠. 뭐 암기를 해라 라고 했던 문제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문제 유형은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해라 라고 했던 문제들 위주로 발췌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웬만한 문제들 다 풀어봤었죠.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반드시 나올 거다, 쉽지만 반드시 나올 거다, 그래서 좀 암기를 해놔라 라고 했던 거죠. 자, 루트 A, 루트 B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 자, 조건이 뭐라고? A랑 B랑 둘 다 음수일 때.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될 때는 A만 0바 잡고 B는 0바 크다. 분모만 0바 잡고 분자는 양수일 때, 자, 이렇게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그 외에는 뭐라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제곱근 그냥 풀이하듯이 풀면 된다 그랬었죠. 맞죠? 자, 그게 이제 5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이게 지금 자, 요 부분이 얘죠, 얘.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얘였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루트 81 더하기, 얘는 앞으로 마이너스 나오면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8. 그럼 얘는 그냥 우리가 그냥 풀듯이 풀면 되니까 루트 28.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뭐 계산은 뭐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계산 생략하고, 어쨌든 이 5번 문제가 방금 말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다 라고 했던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죠. 판별식. 자, 이거 2차 함수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실 2차 함수 문제가 아니죠. 2차 함수 문제로 둔갑한 2차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교점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m은 3x를 했을 때 얘 교점이 있어 없어?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교점이 없다. 같은 말 뭐라고?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실근이 없다. 선생님 이거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수업 시간에 거의 한 100번도 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맞죠? 그래서 넘기면 빼기 7x 플러스 m이 0으로 나왔을 때, 자,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자, 2차 함수 문제가 맞죠? 2차 함수 문제가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자, 만나지 않도록이니까 실근이 없다. 곧 이꼴 같은 말 뭐라고? 판별식 0바 작다. 얘도 판별식 0바 작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바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m의 최소값 구하면 된단 말이죠. 자연수 m의 최소값 맞죠? 이게 쉬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뭐 쉬웠던 문제 나올 거라고 했던 문제들 그냥 예로 그냥 2문제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4차 방정식 문제죠. 맞죠? 여러 가지 방정식의 4차 방정식 문제인데 4차 방정식 문제를 빙자한 여러분, 이것도 2차 방정식 문제다. 자, 왜냐? 여러분들 봐봐. 지금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이라 돼 있죠. 뭐가? 이 4차 방정식이.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근은 몇 개 나온다고? 4개가 나옵니다. 맞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지금 모든 근이 실수가 된다 했죠. 근데 뭐 서로 다른 실수가 아니고 그냥 모든 근이 실수가 돼야 되는데 중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4차 방정식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짝수차들밖에 없죠. x 4제곱하고 x 제곱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미지수가. 맞지? 그러면 x 제곱을 우리가 x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x 제곱 빼기 10x 더하기 2k 빼기 18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 맞지? 그러면 잘 봐,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건가 하면 이 x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 이거 지금 x가 라지 x가 지금 우리가 라지 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x의 이 스몰 x를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라지 x 같은 경우는 지금 스몰 x의 제곱을 라지 x로 지금 치환을 한 상태라고. 맞죠? 그러면 만약에 내 이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이 하나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x 제곱이 음수란 소리거든. 그럼 이거 실근이야? 이거 허근이죠, 여러분들. 맞지? 그럼 무슨 소리야? 아, 이 x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겠구나. 맞죠? 그러니까 이 라지 x의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둘 다 양의 실수가 나와야겠구나. 또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걸 풀었는데 i가 나왔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i가 나왔단 말이야. 뭐 이렇게 i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x 제곱이 i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것도 실근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뭐라고? 이 2차 방정식, 이 라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양의 실근이 두 개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정도만 왜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되는지만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이용할 건가 하면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두 근의 합이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 하면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되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아니면 좀 더 쉽게 푸는 방법 여러분들 쉽다기보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해석하면 더 쉬운데 이 2차 함수의 자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 어떻게 생겨야 돼? x절편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야지 서로 다 이 x절편 뜻하는 게 이 방정식에서의 해조 근이란 말이야. 맞죠? x절편이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상관없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 일단 선생님은 이제 풀 때 이 2차 함수로 푸는 게 더 쉽거든. 왜 그런가 하면 봐봐. 일단은 여러분들 얘가 이런 식으로 되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 맞죠? 그럼 여기 음의 실근이 나오잖아. 맞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최소한 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맞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0이 되면 선생님 0이 되는데요. 0이 돼도 상관없죠. 왜냐?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소리니까. 무슨 말인가? 아까 선생님 여기 양의 실근 두 개 나와야 된다는데 0하고 플러스가 나와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럼 x제곱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x제곱이 0이라는 게 x가 0이 나온다는 소리.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니까 x는 0, 0,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다시 베타 다시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온다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단 2k 빼기 18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 돼도 되니까. 왜야? y절편이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마이너스 근이 나온다고 이렇게. 어차피 아래로 볼록이니까 생각해 줄 필요 없죠. 다른 거는. 맞죠? 그럼 얘만 봤을 때는 k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근이 한 개 나오지.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25.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3인가? 이 0보다 크다. 맞죠? 그럼 k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분의 43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랑 같이 써보면 k는 9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4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자연수 k의 개수라 했으니까 얘가 얼마? 21.5란 말이야. 21.5죠. 맞죠? 그럼 k는 9보다 크거나 같고 2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죠. 그럼 답은 빼면 13개가 답이 되겠죠. 9부터 21까지 13개가 됩니다. 13개. 세보면 맞죠? 그래서 k의 개수는 13개.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이거 2차 함수 문제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 4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의 근의 분리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게 근의 분리 문제야.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 범위에 원래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이제 뭐 2차 방정식 해석할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뭐 할 말 없죠, 여러분들. 어쨌든, 15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6번은, 자, 이것도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여러분들.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맞죠? 무슨 소리냐? 자, 이 2차 방정식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 3이래. 맞지? 그러면 얘의 근을 구하해서 그 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 3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여기에 x에다 5 넣으면 어떻게 돼? x에다 5 넣으면 이거 0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5를 인수로 x 빼기 5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ax 빼기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워졌어, 여러분들. 그러면 x는 5 또는 마이너스 a분의 4라는 소리거든. 근데 지금 모든 양수 a 값이라 했잖아. 그러면 얘 무조건 음수겠죠. 그러면 지금 절대값의 b가 2대 3이라 했으니까 5대 a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2대 3 또는 여러분들 맞죠? 얘가 더 클 수도 있잖아. 그러면 a분의 4대 5가 2대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양수 a의 값의 합이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a분의 8은 15. 자, 그럼 a는 얼마야? 15분의 8이 되겠죠. 맞죠? 얘는 10은 a분의 10이니까 a는 12분의 10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양수 두 개 나왔죠? 그러면 15분의 8 더하기 12분의 10. 자, 약분하면 6분의 5니까 6분의 5 맞나? 이거 10분의 10이네. 미안합니다. 10분의 10이죠. 10분의 12. 10분의 12.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15분의 8 더하기 18. 그러면 15분의 26이 되면서 자, 이게 지금 PQ가 되겠죠. 맞죠? 그럼 두 개 이제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PQ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41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에 망정이지 인수분해 안 됐으면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계산도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수분해 됐으니까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값의 B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음수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자, 서술형 1번도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까 얘기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중에도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맞죠? 자, 우리 이거 뭐 그냥 답까지 구해볼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같이 구해봅시다. 자, 이거 뭐야? 아래로 볼록이죠. 자,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2, 2 넣으면 8 빼기 8 빼기 7 2,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잖아. 맞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면 3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거네. 맞죠? 그럼 이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최소값은 구했네. 마이너스 7이라고. 맞죠? 얘가 최소값이겠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뭐랑 3, 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왜냐?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니까 2에서 더 멀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 18 더하기 12 빼기 7 하면 얼마입니까? 30에서 7 빼니까 23인가? 23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얘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럼 두 개 더하면 16이 답이 되는가? 16이 답이 된다.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죠, 우리? 엄청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수령 5번. 자, 소수령 5번 문제가 많이 이제 아까 그 말한 어려운 세 개 중에 이제 또 한 문제가 될 건데, 여러분들. 자, 상수 A에 대하여. 자, 이건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죠. 자, 상수 A에 대하여 다항식 fx가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아직 이 장면이 오타 난 겁니다, 여러분들. 얘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fx가 이제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나오고 맞죠? 더하기 2fx 더하기 6x의 제곱 빼기 4인데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 지금 얘가 몇 차인지 모르는데 맞죠? 얘가 n차란 말이야. 맞죠? 그럼 내가 지금 2차로 나눴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갑자기 EFX가 생겼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FX를 나눴는데 어떻게 FX가 생겨? 맞지? 그러면 얘는 분명 얘가 여기 뒤에 있는 6x 제곱 빼기 4랑 어떻게 해서 없어진다는 소리야. 자, 어렵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유형 어려울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봐봐. 얘가 만약에 3차야, 여러분들. 만약에 3차야. 그럼 3차를 2차로 나눴지. 그럼 얘는 1차가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 지금 몇 차 나와야 돼? 2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무조건 1차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럼 지금 얘가 만약에 3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1차가 나올 수 있어? 불가능하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3차 이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단은. 그럼 만약에 2차면 어떻게 될까? 2차를 2차로 나누면 얘가 상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2차죠? 얘 2차일 거야. 근데 여기 지금 2차가 있지.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 1차로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fx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3x 제곱을 갖고 있다면 맞죠? 만약에 2차인데 fx가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놈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플러스 6x 제곱 빼기 4 이렇게 해서 6x 제곱 없어지면서 1차만 남겠죠. 맞죠? 그러면 fx가 일단 마이너스 3x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무조건. 맞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이 식 보면 fx의 제곱 빼기 2fx 더하기 3을 자, 이거 지금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빼기 5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때의 나머지가 2래. 맞지? 그러면 우리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f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얼마야? 2라 했잖아. 그럼 이거 2 넘기면 어떻게 돼? 플러스 1 되면서 0 되고. 그러면 여기서 f 마이너스 1 빼기 1의 제곱이 0이라는 소리네. 맞죠? 그럼 f 마이너스 1이 얼마나 소리야? 1이라는 소리네. 한 개 나왔지. 그 다음에 x에다 또 뭐 넣으면 돼? 5 넣으면 되죠. 그럼 똑같을 거 아니야 얘랑 지금 이 계산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f5 빼기 1의 제곱이 결국엔 0이니까 f5도 1이란 소리네. 맞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뭐야? fx를 구할 수가 있겠네. 이해되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봐봐. 지금 f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기다 a 넣으면 이거 없어지면서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지금 a가 a, b로 넣으면 안 되네. 미안합니다. 이거 a, b로 넣으면 안 되겠네. 여기 a가 있으니까 맞죠? 이거 mx 더하기 n을 놓읍시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2mx 더하기 2n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 결국에는 a를 넣었을 때 fa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a를 넣어라 이 말이죠. 왜냐면 얘는 사라질 거니까. 이해되죠? 그럼 일단 f-1부터 구해요.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m 더하기 n이 얼마입니까? 1이란 소리네. 맞죠? 그럼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4. 맞죠? 자, 그 다음에 f5는 어떻게 됩니까? f5가 나와?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닌가? 맞나? 맞죠 여러분들? f5 넣으면 5 넣으면 어떻게 돼? 5, 25에 70,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75가 나오네. 더하기 5m 더하기 n이 얼마야? 1이란 소리네. 그러면 5m 더하기 n은 76이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4고 그러면 둘이 빼면 어떻게 돼? 6m은 72가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m 얼마입니까? 12네. m은 12. 그 다음에 n은 16이 되겠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fx가 우리가 지금 fx가 이거 좀 다 지울게. 자, 이거 다 지워서 fx가 뭔가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6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fx가 봅시다. 그러면 fx를 지금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네.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m이니까 24x 플러스 32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fx죠 여러분들. 이게 fx죠. 맞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여러분들 얘를 전개해가지고 얘가 나온다는 소리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은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이거 FA를 이제 얘를 이제 전개해가지고 얘를 전개하면 이제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더니만 이제 곱해가지고 얘를 이제 계산하면 이제 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값이 나오겠죠. 뭔가 a 값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넣으면 끝이란 말이야. 맞죠? 어쨌든 여러분들
계산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얘가 왜 마이너스 3x의 제곱인지. 자, 이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fx를 n차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1차는 뭐 될 수 없고 당연히 2차부터 시작했을 때 왜 3차 이상은 또 왜 안 되는지. 자, 그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문제가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6번인데, 얘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자, 얘는 뭐 모의고사에서 나와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쌤이 그때, 얘는 이제 푼다기보다는, 이제 풀어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쌤이 이제, 학교 쌤이 이제 이 문제를 왜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일단 뭐, 우리 앞에서 풀었듯이, 자, 범위가 주어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걸로 맞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있으면 그 꼭지점에 정확하게 말하면 추계 방정식이죠. 추계 방정식으로부터 어디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디가 더 가까이 붙어 있냐 그걸 판단하고 나서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 이제 어디 있을 것이다 이제 추론했었잖아 맞죠. 근데 그냥 이런 문제를 내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뭔가 하면 자, 이렇게 x의 개수를 건드는 겁니다. x의 개수. x의 개수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이유가 뭔가 하면 x의 개수를 미지수로 두면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x의 개수를 미지수로 두면 뭐가 하고 추계 방정식이 고정이 안 돼.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자, 예를 들면 이 문제 풀어보면 자, fx를 자, a로 묶으면 여러분들 x제곱 빼기 2bx 더하기 b제곱 빼기 ab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a로 묶으면 x 빼기 b의 제곱 빼기 ab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이게 꼭지점이 b, ab 제곱 더하기 5인데 여러분들 맞죠? 봐봐. 이 추계 방정식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추계 방정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해도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고 하면 b가 만약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b가. 그리고 얘는 또 더 어려운 게 뭐야? a도 지금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도 a로 지금 미지수입니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푸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자 이게 a가 0보다 클 때죠. b도 여기 있을 때 맞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b의 위치가 그러니까 총 이렇게 6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귀찮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선생님 지금 풀어주는 거에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이제 내신 문제 냈을 때는 사실 맞추라고 낸 문제 같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번 풀어볼 사람 있으면 풀어봐라 약간 이런 의도로 선생님 내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6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크게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문제 어렵게 내는구나 라고 알고 뭐 풀이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뭐 생각합시다. 그래서 많이 전 궁금한 치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갖고 오면 선생님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석 영상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식으로 왜 냈냐 이런 의도가 중요한 거지. 사실 풀이 과정이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봐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고 뭐 그게 뭐 달라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를 준비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내신 준비는 할 때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올 거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문제를 선호하는지 자 이런 걸 보면서 한번 같이 풀어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 잘 하고 또 우리 좀 더 꼼꼼하게 문제 풀어봅시다. 됐죠?